가족이 파산하던 날 정계 거물급 따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결혼만 해주면 가족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결혼 후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가족의 파산 원인이 그 따님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매일 이혼하자고 싸웠으며 백월관과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백월관과 도망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며 저와 다투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는 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하려 했지만 그 오만하던 따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앞에 무릎 꿇고 아이를 지우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저를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5년 후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멍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잘못된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 한밤중이었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눈앞에 보이는 호화로운 별장을 바라봤습니다. 대문으로 다가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지난 5년간 심우미의 비밀번호는 변함없이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지만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심우미가 이렇게 기세등등할 줄은 몰랐거든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어 결국 직접 문을 열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심우미는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노크는 안 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심우미의 냉담함에 넋을 잃은 겁니다. 이렇게 진지한 심우미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예전의 심우미는 항상 저에게 조심스럽고 겸손했었죠. 그 모습에 저는 극도로 화가 나서 미련 없이 나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겨우 2-3걸음 걸었을까 누군가 쳐다보는 듯한 느낌에 다시 서재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바라볼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우미가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모질게 대할 수 있지? 저는 분을 참지 못하고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서재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심우미는 제가 문을 닫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저를 붙잡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심우미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분노에 찬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나는 당신 딸 곁에 있으려고 돌아왔어요. 밥도 해주고 회사에도 데려다주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죠? 저는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심우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유효연 만났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저 그 일 때문인가? 그녀 손도 잡았잖아요. 심우미는 점점 더 서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손을 잡았다고? 누가 그래요? 심우미는 몇 장의 사진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얼굴을 찌푸린 채 사진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우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똑똑하니까 이 사진들이 각도를 잘못 잡아서 찍힌 걸 모를 리 없잖아요. 유효연을 만나긴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악수만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청산했어요. 심우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천천히 조금씩 감정을 쌓아가면 안 될까요? 심우미는 즉시 쓰다듬어준 사자처럼 제 목에 매달리며 웅얼거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아직도 나 화났어요. 심우미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엄숙한 척 말했습니다. 화났지? 심우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화가 풀릴까요?
아니면 나를 때려요. 이 말을 마치자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자신의 뺨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예, 그럴 필요 없어요. 폭력 가정은 싫거든요에 저는 심우미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말 안 하고 그녀를 만난 건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해요. 알았죠? 심우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심우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메일 계정과 예전에 저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던 계정이 동일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맞다. 이메일 보낸 사람 찾을 수 있어요? 이 이메일이 5년 전에 저에게 기씨 그룹 파산이 당신과 관련 있다고 했던 그 계정하고 똑같아요. 심우미는 위험한 듯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 보냈었나요? 예전에는 기씨 그룹 파산이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 이메일 때문에요. 심우미는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자림에게 부탁해서 알아봐야겠어요. 늦었으니 씻고 자요. 그래요. 말을 마친 저는 심우미의 입가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조차도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저는 점점 더 심우미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더 많은 스킨십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만 보면 입 맞추고 안아주고 번쩍 들어 올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팅팅이를 학교에 데려다줘야 했거든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주방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우미가 뒤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고 간지러움을 느껴 손을 들어 그녀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식탁에 가서 앉아 있어요. 계란 프라이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심우미는 막 일어난 탓인지 목소리가 아직 잠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 하면 같이 나가요. 바로 그때 문 밖에서 팅팅이의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부끄러워요. 저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에게 껴안는 모습을 들키다니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을까요? 저는 서둘러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나가요. 팅팅이가 봤어요. 거의 다 됐어요? 알았어요. 그럼 뽀뽀 한번 해줘요. 심우미는 말하면서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 가까워지자 심우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심우미는 제 머리를 꽉 잡고 격렬한 프렌치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계란이 타버렸습니다. 아침 식사 때 탄 계란은 심우미가 제 밥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탄 계란이었지만 심우미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심우미는 출근했고 저는 팅팅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줬습니다. 거의 점심때쯤 저는 어릴 적 단짝 친구였던 영원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영원은 기씨 그룹 파산이 심우미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원이 제 편이 아니라 심우미와 한패라고 생각하고 그를 멀리했었죠. 그때 저는 전화를 받고 서둘러 입을 열었습니다. 아원 전화기 너머에서 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기를 꺼내보니 상대방이 제가 맞았습니다. 달아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빙이 됐어. 그 말을 듣고 그는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왜 전화했어? 영원은 그때서야 평소에 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문으로 들으니 귀국했다면서. 응, 며칠 전에 왔어. 내 친구, 보고 싶었어. 우리 만날까? 말이 진지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망설이던 영원은 말했습니다. 좋아. 이곳 저는 영원의 술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술집은 그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곳이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고 사장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죠. 들어가자마자 영원이 바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달려가 그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왜 그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상해? 미안해. 예전에 너를 오해했어? 기씨그룹 일은 정말 심우미가 한 게 아니었어. 몇 년 동안 그녀를 오해하고 있었어. 그리고 내가 멍청해서 우리 우정이 이렇게 멀어진 거야. 그 말을 듣고 영원은 잠시 놀라더니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알아낸 거야? 내가 그랬잖아. 그녀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너희 애는 어쩌고? 이혼은 안 할 거야. 영원은 쉴 새 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안 해. 그녀는 예쁘고 부자니까 손해볼 것도 없어. 항상 그녀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녀에게 잘 갚아주고 싶어. 그럼. 당신이 그녀 곁에 있는 건 갚아주기 위해서지 감정 때문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완전히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그녀와 함께 있으면 즐거우니까 영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스스로 잘 생각해봐야 해. 감정이 없으면 복잡해질 거야. 알았어. 저는 영원의 술집에서 한참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떠났습니다. 아직 날이 밝다는 것을 알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심우미에게 줄 선물을 고르려고요. 그리고는 LC 매장에 가서 직원에게 추천을 부탁했습니다. 이번 시즌 한정판을 골랐는데 가격이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부족한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고르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선물을 사고 팅팅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당에서 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심우미가 들어왔습니다. 석양이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추고 그녀를 더욱 매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심우미가 제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요.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뭘 그렇게 쳐다봐요? 넋을 잃을 정도로 저는 곧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며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하하하. 심우미는 고개를 돌려 바깥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곧 완전히 어두워질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가 다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말을 마친 저는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심우미를 똑바로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심우미는 끊임없이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제가 그녀를 더 이상 배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심우미는 마치 감정 없는 반찬 기계처럼 항상 제 밥그릇을 산처럼 높이 쌓아놓으려고 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심우미는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팅팅이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팅팅이는 토끼를 그렸습니다. 채소밭과 길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그림 속 색깔들의 조화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저는 보석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색상 조합에 매우 민감합니다. 팅팅이의 그림은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들었습니다. 팅팅이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저는 그림을 들고 심우미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옆에 있던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안에서 몇 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매우 익숙했습니다. 모두 우리 세 가족이 함께했던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기억이 곧바로 되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낼 때 저는 멈칫했습니다. 우리 세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사진이었습니다. 기억으로는 그때 제가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귀국 중 한 번이었죠. 저는 심우미와 팅팅이와 함께 밥을 먹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매우 따뜻했습니다.
관계도 화목해 보였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비행기를 타러 서둘러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서 간단하게 요기하기로 결정했을 뿐이죠. 두 번째 사진은 유치원 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팅팅이를 데리고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팅팅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도 분명히 기억납니다. 그날은 팅팅이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방과 후에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처음으로 아이를 데리러 간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급하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화질도 흐릿했습니다. 팅팅이가 손목시계형 전화기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밑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서둘러 사진들을 제자리에 다시 놓고 팅팅이가 뭔가 알아챌까 봐 두려워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우유 한 잔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팅팅이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팅팅이는 저를 찾으러 나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우유를 들고 돌아오는 것을 보자 아직 붉은기가 남아있는 눈으로 곧바로 달려와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왜 그래?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아빠, 울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가? 아빠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아이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우유를 받아들고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팅팅이를 재운 후 저는 서재로 가서 시무미를 찾았습니다. 저를 보자 시무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달려가 그녀를 와라 껴안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무거운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시무미는 미처 반응하지도 못하고 제 거친 숨소리를 듣고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기달?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평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항상 당신에게 틱틱거리고 팅팅이에게도 관심이 없었어. 방금 팅팅이가 몰래 찍은 사진들을 봤는데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 내가 방과 후에 아이를 데리러 갔던 사진도 있고 내가 예전에 너무 심했던 건 아닐까? 시무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팅팅이를 정성껏 키우며 부족한 것 없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가질 수 있도록요. 하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매우 적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시무미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왔잖아요. 앞으로는 우리 함께 팅팅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제가 안정을 되찾자 시무미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을 잡고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침실 침대 위에 앉아 시무미는 애정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에게 매일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시무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참지 못하고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입술은 점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키스는 계속되었습니다. 몽롱한 가운데 저는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조사해달라고 했던 이메일 말인데 어떻게 됐어요? 시무미는 처음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낼까 봐 시간을 내어 대답했습니다. 아직 조사 중이에요. 시간을 좀 더 줘요. 그런 다음 시무미는 제가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황홀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다시는 그녀를 만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버렸습니다. 매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렸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녀를 만지면 나는 개다. 다음 날 아침. 자명종이 울렸습니다. 시무미는 손을 뻗어 자명종을 꺼줬습니다. 저에게 조금 더 잘하고 해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막 고개를 숙이자 제가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시예요? 제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습니다. 시무미는 잠긴 목소리로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7시 30분. 시간은 아직 많으니 좀 더 자요. 더 안 잘 거예요. 저는 애써 눈을 떴습니다. 팅팅이를 학교에 데려다줘야 하니까.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무미는 제 결연한 모습을 보고 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춰줬습니다. 같이 가요. 일어난 후 우리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함께 팅팅이를 학교에 데려다줬죠. 가는 길에 팅팅이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자신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학교 문에 도착하자 팅팅이는 친구들을 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같이 데리러 왔어. 아이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팅팅이를 학교에 데려다준 후 시무미는 다시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잠을 더 자라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그녀는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깊은 키스를 해준 후에야 손을 놓아줬습니다. 저는 입술이 부어오른 것을 가리기 위해 입을 가리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무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겨우 잠이 들었지만 전화가 울렸습니다. 매니저인 진범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짜증을 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방금 통보를 받았는데 내일 밤 그곳에서 패션쇼가 열리는데 자네가 디자인한 보석을 선택했다고 하더군. 자네가 항상 바라던 기회가 아니었나. 이번 무대에 오르면 자네의 명성은 다시 한번 높아질 걸세. 이번 기회를 놓칠 수는 없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잠이 깼습니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선택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최종 확인 단계에서 한 디자인이 표절로 밝혀졌어. 미국에서도 그 보석 세트를 일시적으로 철회했고. 그래서 빈자리가 생겼지? 마침 자네의 디자인을 보고 패션쇼의 콘셉트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자네를 선택한 걸세. 하지만 저는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몇 달 동안 일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진범은 거의 저에게 화를 낼 뻔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이번 패션쇼는 너무 중요하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여해야 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회였어. 짐 챙겨서 바로 공항으로 가면 내일 쇼에는 늦지 않을 거야. 다른 일정은 참여 안 해도 돼. 모레 아침 일찍 돌아올게.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다. 그러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다. 갈아입을 옷 몇 벌만 챙겨서 가방을 끌고 공항으로 달려갔다. 진범이 2시간 뒤 비행기 표를 예매해줬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시무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너무나 불안했다. 비행기를 타면 휴대폰을 꺼야 하는데 시무미가 전화해도 받지 못하면 분명히 걱정할 것이다. 그 시각 시무미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이번 분기 매출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경영진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시무미의 휴대폰은 무음으로 설정되어 자림에게 맡겨져 있었다. 제가 보안 검색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도 시무미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자림의 전화번호도 몰라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하루 뒤면 쇼에 참석할 텐데 시무미가 저를 찾지 못할까 봐, 또 엉뚱한 생각을 할까 봐 걱정스러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그녀가 믿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무미는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니까 어렵게 쌓아올린 믿음이 다시 무너질까 봐 걱정됩니다. 시무미가 휴대폰을 받게 된 것은 3시간 뒤였습니다.
좌림이 휴대폰을 들고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까 사모님께 전화가 12통이나 왔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심우미는 재빨리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좌림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짐 싸서 떠날 준비하세요. 말을 마친 심우미는 재빨리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점점 눈빛이 흐려져 갔습니다. 전화를 계속 걸려던 찰나 위챗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우미야, 프랑스에서 중요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떠나게 됐어. 너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전화도 안 되고. 내일 12시에 비행기에서 내려. 내리자마자 전화해서 설명해 줄게. 아, 팅팅이 학교에서 데려오는 거 잊지 말고. 3일 뒤에 돌아가면 팅팅이에게 선물 사다 줄 거라고 말해줘. 마지막으로 하트 이모티콘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우미의 기분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우리가 함께 산 시간이 얼만데 결국 기박달은 내가 좋지 않다고 나를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결국 나를 떠나는 걸 선택하는 건가? 좌림은 옆에 서서 심우미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보고 황급히 외쳤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심우미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퉁퉁 부은 눈으로 좌림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저리가. 좌림은 안색이 변하며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저 망할 놈의 사모님 때문이 분명해. 저 녀석 일만 생기면 사장님은 정신을 못 차리시잖아. 도대체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건지. 심우미는 하루 종일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전기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팅팅이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밤 9시까지 앉아있다가 마비된 다리를 움직여 좋지 않은 기분을 억지로 다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그녀는 팅팅이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팅팅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품에는 제가 사준 백설공주 인형을 안고 있었습니다. 심우미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가 침대 앞에 서서 팅팅이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팅팅이는 저와 매우 닮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볼 때마다 심우미는 항상 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팅팅이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팅팅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침실로 돌아온 심우미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남아있는 은은한 남성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눕던 자리에 누워 제 베개에 얼굴을 깊숙이 묻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박달, 제발 나를 속이지 마. 정말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마.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이 생각을 하자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심우미는 피곤한 얼굴로 아침 식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팅팅이는 그런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잠 못 잤어?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네. 심우미는 부드럽게 팅팅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회사에 일이 좀 있어서 늦게까지 일했거든. 밥 먹자. 다 먹으면 엄마가 학교에 데려다 줄게. 팅팅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어디 갔어? 어젯밤에 안 들어왔어. 심우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입술을 살짝 비틀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출장 갔어. 착하게 엄마 말 잘 듣고 떼쓰지 말라고 했어. 돌아오면 장난감 사다 줄 거라고 했으니까. 팅팅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 신난다. 엄마 말 잘 들을게. 심우미는 기쁨에 찬 팅팅이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일지 아닐지 엄마도 모르겠어. 그저 너와 함께 집에서 얌전히 아빠를 기다릴 수밖에.
그 외에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팅팅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시무미는 회사로 가지 않고 곧장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술 2병을 마신 후 그녀의 절친인 유건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유건은 시무미를 보자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귀한 손님이시네. 평소에는 오라고 해도 안 오더니 아침부터 혼자 술이나 마시고. 관리자가 말해줘서 알았어. 시무미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왜 이렇게 우울해하는지. 시무미는 혼자 술을 마시며 마치 유건을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내가 맞춰볼게. 또 당신 집안 남자 때문이지. 시무미는 그녀를 한번 쳐다봤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건은 눈썹을 치켜세우며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내가 맞췄네. 그 남자 때문이구나. 시무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오빠라고 불러야지. 유건은 신경 쓰지 않고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무슨 오빠야? 그런 오빠는 없어. 부인과 자식을 버리고 3년 동안 신경도 안 쓰면서 유건은 술 한 모금을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사람이 귀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며칠 있다가 또 가겠지? 매번 그 사람이 떠날 때마다 당신은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힘들어 하잖아. 아니, 이번에는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전에는 술 몇 잔만 마시더니 이번에는 아예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보네. 유건은 테이블 위에 놓인 빈 병들을 바라봤습니다. 시무미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흔들며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돌아와서는 많이 달라졌어. 나하고 아이에게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몇 달 동안 집에 있겠다고도 했어. 그런데 어젯밤에 아무 말도 없이 가버렸어.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유건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마시던 술을 뿜을 뻔했습니다. 몇 번 기침을 하더니 곧바로 말했습니다. 콜록콜록콜록, 뭐라는 거야?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면 암탉도 나무에 오르겠네? 하지만 한 번 더 믿고 싶어. 나를 믿어달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듣자 유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친구를 바보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다른 술병을 비웠습니다. 시무미는 자신이 왜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유건은 시무미가 자신을 포기하도록, 맹목적인 사랑에서 벗어나도록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유건이 정신을 차렸을 때 시무미는 이미 주문한 술을 모두 마신 상태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복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시무미는 얼굴을 감싸준 채 고통스럽게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유건은 당황하여 즉시 술병을 내던지고 시무미에게 달려가 흔들며 물었습니다. 우미야. 괜찮아. 괜찮은 거야. 시무미는 고통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건은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관리자에게도 연락하여 시무미를 돌보도록 부탁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후 시무미는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유건은 병상 옆에 서서 창백한 시무미를 바라보며 무력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그때 시무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건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는 경멸스럽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다시 힘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시무미를 바라보며 그녀는 모든 책임을 저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무미는 늦잠을 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낮이 되도록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제가 차에 탄 후 공연장으로 가는 길에도 시무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미야, 뭐 하고 있어? 전화도 안 받고. 공연장에 도착했어.
일이 잘 풀리면 내일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랑 팅팅이 얌전히 기다려줘. 유권은 이 메시지를 보고 몹시 짜증이 났습니다. 우미를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지? 짜증이 난 유권은 제가 보낸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바로 그때 심우미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새하얀 벽만이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야 자신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병원에 실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옆에 앉아있는 유권을 바라봤습니다. 유권도 마침 고개를 들고 심우미가 깨어난 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황급히 물었습니다. 우미야,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 정말 깜짝 놀랐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공복에 술을 마시면 어떡해. 정말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심우미는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물었습니다. 기박달한테 전화 왔었어. 유권은 그녀가 삭제한 전화와 메시지를 떠올리고 찔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이기적인 남자가 어떻게 당신에게 전화할 생각을 하겠어? 지금쯤 어디서 신나게 놀고 있겠지. 심우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갓 피어오르던 희망이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실망한 듯 자조하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하하, 역시. 기박달은 결국 나를 버렸어. 그는 거짓말쟁이일 뿐이야. 너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겠다느니, 곧 돌아오겠다느니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어.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믿고 있었지. 이 생각을 하자 심우미는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봐. 너무 피곤해. 잠깐 쉬어야겠어. 유권은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심우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심우미가 저를 포기하기를, 그녀에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유권은 속으로 격렬하게 갈등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가볼게. 저녁에 자림에게 밥 갖다 주라고 할게. 유권은 심우미를 바라봤습니다. 심우미는 병상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공연이 끝난 후 정신없이 바빴던 저는 마침내 숨 돌릴 틈을 찾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해봤습니다. 심우미에게서 온 메시지나 전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제 제가 나간 후로 심우미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억지로 불안한 기분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를 찾아 혹시 제가 꼭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진범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녁 만찬이 몇 개 남아있긴 한데 정말 급한 일이라면 내가 알아서 처리해줄 수 있어. 그 말을 듣자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먼저 가볼게요. 집에 일이 좀 있어서. 주최 측에 잘 말씀드려주세요.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항공편으로 예약해주세요. 말을 마친 저는 곧바로 뛰쳐나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심우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여러 번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그녀가 대답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니 제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서 화가 났을 것이 분명했기에 전화를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려던 손을 거두었습니다. 곧장 돌아가서 그녀를 달래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우미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분명히 쉽게 달랠 수 있을 거야.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의 다음 날 저녁 8시였습니다. 1분도 쉬지 않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희망에 찬 얼굴로 문을 열었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전씨 아줌마가 옥수수 갈비탕을 끓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씨 아줌마는 제가 갑자기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아무 소리도 없이 가시다니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전씨 아줌마에게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시무미와 팅팅이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왜 집에 아무도 없는 거냐고. 전씨 아줌마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물음표뿐이었습니다. 사모님,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사모님은 위경련으로 입원하셨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고 술만 너무 많이 마셔서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유소저가 병원에 데려다줘서. 팅팅이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할머니 댁에 갔고요. 사모님이 사모님께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짐을 내팽개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막 문 밖으로 나오자 전씨 아줌마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사모님, 병원에 가시게요? 이건 제가 사모님을 위해 끓인 스프예요. 가져다 주세요. 전씨 아줌마는 보온 도시락통에 담아 주었습니다. 병원 주소를 물어보고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병실 안의 시무미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건은 옆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 우미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그러지 말자. 남자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며칠 동안 계속 이러고 있잖아. 먹고 자고, 자고 먹고. 회사 일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매일 3마디 이상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시무미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건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그런 모습을 보고 유건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무미는 정말 저에게 단단히 빠졌구나. 유건은 시무미에게 제가 보낸 메시지를 지운 것에 대해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보온 도시락통을 들고 서둘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무미는 저를 보자 즉시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건은 저를 보자 처음에는 놀라워했고 그러고는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시무미의 반응을 살피면서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시무미가 왜 저러는 거지? 설마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서 저렇게 차가워진 건가? 저는 그제서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보온 도시락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우선 유건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신 거야? 유건은 힐끗 시무미를 쳐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말해보시든가. 저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유건은 살짝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여기서 볼 일이 없는 것 같네. 둘이서 얘기해봐. 말을 마치자마자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공기는 즉시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먼저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무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우미야. 일부러 말도 없이 떠난 게 아니야? 진범이 연락했는데 프랑스 보석쇼에서 내 디자인을 선택했대. 나는 이 기회를 너무 오래 기다렸어. 떠나기 전에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냈었어. 저는 시무미의 안색을 살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시무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보상으로 당신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뭐든지 다 들어줄게. 시무미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압박감을 조금 더 높여봤습니다. 필요한 게 2가지라고 했지?
세 가지라는 말을 꺼내자 심우미는 살짝 움찔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든지 다 들어줄 거예요? 당연하지. 뭐든지 다 들어줄게. 소도 되고 말도 될게? 심우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저는 마치 사면이라도 받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우리 먼저 죽부터 먹자. 저는 심우미에게 죽을 떠주고 옆에 앉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안 먹어? 술은 왜 그렇게 많이 마시고? 그 말을 듣자 심우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또 나를 버리고 떠날까 봐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봐. 저는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심우미.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했으면 떠나지 않는 거야? 정말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지금은 나를 믿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시간을 들여서 증명해 보일 거야. 심우미는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진지한 목소리에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걸까? 그를 믿어야 하는 걸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심우미는 약간 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낸 메시지. 내가 당신에게 걸었던 전화. 왜 아무런 답장도 해주지 않은 거야? 그날은 회의 중이었다고 치자. 그럼 어제는? 내가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도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도 회의 중이었어. 제가 약간 억지를 부리는 듯이 말하자 심우미는 당황했습니다. 황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가 왔었다고? 나는 못 봤는데 말을 마치고는 제가 믿지 않을까 봐 곧바로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녀의 통화 기록을 훑어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어제 정오 12시에 심우미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심우미는 얼굴을 찌푸리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떠올려보니 그때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휴대폰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유건뿐이었습니다. 심우미의 눈빛에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유건이 지난 며칠 동안 그녀를 돌봐줬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어느 정도 짐작했습니다. 속으로 유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심우미는 여전히 유건을 어떻게 벌줄지, 어떻게 본때를 보여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우미가 죽을 다 먹은 것을 보고 본 도시락통을 다시 챙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의사가 한 번 왔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퇴원할 수 있다고 알려주면서 주의사항을 당부했습니다. 심우미는 제때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장이 더욱 상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면 반드시 잘 돌봐줘야 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심우미는 그런 저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기박달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기박달이 정말 돌아왔어.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주방으로 가서 전씨 아줌마에게 스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심우미에게 직접 음식을 만들어주려고요. 그녀는 불안감을 많이 느끼니까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나마 그녀가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심우미는 환자처럼 저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도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병원에서 옷을 갈아입지 못했다는 생각에 결벽증이 있는 그녀는 자신이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연분홍색 잠옷을 골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가려던 찰나 방 한구석에 놓인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무미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여성용 핸드백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손잡이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도 유효연에게 주려고 산 선물인가? 이제는 선물까지 집에 가져오고 외국에 갈 때 유효연 생각만 했던 건가? 그녀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가방을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갖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믿어야 한다고.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억지로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썼습니다. 붉어진 눈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시 아줌마와 함께 음식을 다 만든 후 시무미를 불러 내려가서 식사를 하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가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무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 됐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시무미는 무표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손을 뿌리치고 혼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텅 빈 손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여자는 정말 변덕스러운 동물이야. 하지만 아직 환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녀에게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다 나으면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시무미 옆에 앉았습니다. 죽을 뜨면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먹어봐, 빨리 먹어봐. 이 잣죽은 1시간 넘게 끓인 거야. 위에 정말 좋아? 그리고 이것도. 전시 아줌마한테 배운 버섯 닭찜이야. 영양 가득하대. 많이 먹어야 빨리 나을 수 있어. 시무미는 제가 신이 나서 그녀에게 음식을 떠주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화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그릇에 담긴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꽤 많이 먹는 것 같았습니다. 제 기분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무미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온 후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가느라 짐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다가 방 한구석에 놓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시무미에게 주려고 외국에 가기 전에 샀던 선물이었죠. 그때 깜빡하고 있었네요. 다시 잊어버리기 전에 꺼내서 거실 소파 위에 올려놨습니다. 시무미가 나오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무미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매우 기뻐할 겁니다. 그때 시무미가 샤워 가운을 입고 나왔습니다. 뽀얀 몸매가 정말 섹시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재빨리 고개를 돌려 딴 곳을 바라봤습니다. 시무미는 나왔습니다. 제 늑대 같은 눈빛을 보고 속으로 짐작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역시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적어도 이 몸은 아직 기박다를 홀릴 수 있나 보네.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저는 황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이 핸드백 말인데. 외국에 갔을 때 사온 거야? 예뻐서 샀어. 빨리 열어봐. 마음에 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시무미는 잠시 소파 위에 놓인 핸드백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에게 주는 거예요.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응, 너 주려고 산 건데. 그럼 누구 주겠어? 시무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달려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를 다시 껴안으며 황급히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기박달. 저는 그저 너무 기뻐서 그래요. 저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예전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선물 하나 줬을 뿐인데? 시무미가 이렇게 감동받을 줄이야. 저는 그녀를 품에서 떼어냈습니다. 시무미의 얼굴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선물해줄게. 그리고 당신에게 최선을 다할게. 우리 둘이 놓쳐버린 5년을 되돌리기 위해서 저의 말에 시무미는 쉴 새 없이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격렬하게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러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밤이 지나고 저는 녹초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늦잠을 잤습니다. 습관적으로 손을 뻗어봤지만 차가운 기운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투덜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잠자리에서 쏜살같이 도망치는 여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몸을 지탱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머리맡에 기대앉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세수를 하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던 찰나. 시무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깨어난 것을 보더니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따뜻한 손으로 저의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녀의 부드러운 서비스를 즐겼습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전에 느꼈던 불쾌한 기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을 느끼며 저는 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무미는 제 목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피부에 닿았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무미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심결에 그녀의 목소리는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 안아서 세수하러 가줘요. 저는 방금 식사를 마친 작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발그레했고 부드럽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달콤했습니다. 그녀의 매혹적인 눈빛에는 오직 저만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의 세상 전부인 것처럼요. 저는 저도 모르게 홀린 듯 바라봤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을대가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너무 과도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무미를 안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밥이 식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게. 곧 다시 부르게 말을 마치자 황급히 도망치듯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에게 또다시 이성을 잃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시무미는 허둥지둥 떠나는 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제가 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데려가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가득 놓인 음식을 바라보며 제 위장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즉시 배고프다고 몇 번이나 소리쳤습니다. 저는 쑥스러운 듯 시무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애정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먹어요? 그래야 힘내서 빨리 나을 수 있죠. 저는 그저 눈을 대굴대굴 굴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쉴 새 없이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팠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젓가락을 쥐고 순식간에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배를 움켜쥐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짜증스럽게 배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우미야. 오늘은 회사 안 가? 그녀는 웃으며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무리하게 하신 것 같아서. 화내실까 봐 오늘은 제대로 모시려고요. 저는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그럼 집 청소는 내가 해야겠다. 나는 위층에 가서 자야겠어. 말을 마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시무미는 저를 따라오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제가 침대에 눕자 편안한 자세를 잡고 잠을 청하려는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귀에 대자마자 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박달. 너 이 자식. 집에 온 지가 며칠인데 엄마랑 아빠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니? 너희 엄마는 나 잊었니?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멀리했습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요즘 너무 바빠서 전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는 상관 안 해. 오늘 저녁에 시mom이랑 딸 데리고 와서 저녁 먹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외할머니가 걔 데리고 여행 갔어요. 다음 주에나 돌아와요. 그럼 시mom이라도 데려와. 안 그러면 다시는 편안하게 살 생각도 하지 마. 말을 마치자 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끊어진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절대 끝까지 듣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시모미와 잘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싸웠습니다. 그날 저는 시모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녀에게 잘 해줄 겁니다. 사실 저도 집에 무척 가고 싶었습니다. 시모미를 만나고 싶지 않아서 집에 가는 횟수를 줄였었습니다. 오래전은 부모님을 오랫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이번이 6개월 만이었습니다. 오늘 밤 집에 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몸을 몇 번이나 뒤척였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쨌든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일찍 가려고요. 저는 깨끗하고 단정해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재로 가서 시모미를 찾았습니다. 그 시각 서재 안에서는 시모미가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약 좀 구해다 주세요. 서재 문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시모미는 황급히 전화를 끊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기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빨리 준비해. 나랑 같이 부모님 뵈러 가자. 시모미는 그 말을 듣자 처음에는 멍해졌습니다. 그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실 시모미는 제 부모님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 때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시모미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감히 가면 이혼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모미는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시모미는 너무 행복해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고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저는 옷이 소파에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울 앞에서 옷을 계속 갈아입고 있는 시모미를 바라보며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미야, 뭘 입어도 예뻐. 그렇게 계속 갈아입을 필요 없어. 안 돼, 너무 격식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이건 목이 너무 파였어. 부모님이 내가 너무 야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우리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 그냥 평범하게 입어도 돼. 어려 보이는 옷으로 시모미는 곧바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나 늙었다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모미의 여린 마음을 상처 입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늙었다고 할 수 있겠어. 그런 뜻이 아니라 집에 가는 거니까 편하게 입으라는 뜻이었어.
말을 마치자 시무미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옷 갈아입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시무미가 나왔습니다. 밝은 색깔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태도는 몹시 얌전했습니다. 저는 시무미를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이거야? 편안해 보여서 좋네. 정장 차림은 너무 딱딱했어. 준비를 마친 후 우리는 마침내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시무미는 쇼핑센터에 가서 몇 가지 선물을 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고급 립스틱 세트를 사다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수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립스틱을 모든 색깔별로 모으셨습니다. 다 쓰지도 못하면서요. 아버지께는 바둑 세트를 사다 드렸습니다. 시무미는 최고의 바둑 세트를 사다 드렸습니다. 저는 꽉 찬 차 트렁크를 바라봤습니다.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알아봤으니까요. 당신과 결혼할 마음으로 그랬던 거니까? 당연히 당신 가족에 대해 알아야죠. 그녀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시무미가 그저 대충 결혼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위해 몰래 많은 일들을 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시무미의 깊은 사랑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 저는 이 생각에 잠겨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무미는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제가 결혼 전에 자신의 가족에 대해 조사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곧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무미는 차를 세웠습니다.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굴에는 후회하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기박달. 당신 가족에 대해 조사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당신 가족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화내지 마세요. 알았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러고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화 안 났어. 저는 그저 왜 하필 나였을까 생각하고 있었어. 우미야. 왜 나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 시무미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러고는 곧 자연스럽게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기박달이니까요. 이유 같은 건 없어요. 그저 당신은 기박달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멍하니 시무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대답할 줄은 몰랐습니다. 넋을 잃고 쳐다보니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익사할 듯한 깊은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빨리 차에서 내리자. 부모님이 오래 기다리시겠어? 시무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흐릿해졌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기박달은 아직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 천천히 나아가야 해. 저는 크고 작은 짐들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지 못하신 척했습니다. 곧바로 시무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기쁜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 우미야.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선물을 뭘 그렇게 많이 사왔니? 말을 마치자 시무미를 소파에 앉히셨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자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거기 뭐 하고 서 있어? 빨리 우미에게 차라도 따라드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구 엄마지? 시무미와 부모님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아버지께서는 시무미에게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시무미는 일에서는 매우 유능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고 과단성 있는 여성 총괄이었죠. 그리고 시무미는 유창하게 대답했고 태도는 겸손했습니다. 전에 그 누구에게도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만하고 유능함을 과시했었죠. 이렇게 공손하게 아버지께 대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머니는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대뜸 물어보셨습니다. 이번에 왔으면 얼마나 있을 거야? 또 가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팅팅이가 벌써 3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시무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엄마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잘 해주는지. 더 이상 불만은 없어요. 이 말에 저는 귀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알았다고요. 이번에는 안 가려고요. 시무미랑 잘 지낼 거예요. 더 이상 사고 안 칠게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전에는 그 애와 오해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오해는 다 풀렸어요. 잘 지낼 거예요. 그러길 바란다. 또 내가 딴 마음을 먹는 게 눈에 띄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알았어요, 엄마. 오늘은 탕수육 해주실 거죠?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핀잔을 주셨습니다. 너는 밥만 먹을 줄 알지 식사가 준비되자. 어머니는 소리치셨습니다. 다 같이 밥 먹자 식탁 위에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시무미에게 반찬을 놔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무미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룻밤 묵지 않았습니다. 시무미가 막차를 차고에 주차했을 때 그녀는 유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미야. 임서완이 며칠 전에 귀국했대. 뭐일래? 오랫동안 못 봤잖아. 시무미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유권과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락했습니다. 제가 시무미가 나가려고 하는 것을 듣고 그녀에게 당부했습니다. 술 마시지 마. 차가운 거나 매운 거 먹지 말고. 몸 조심하고. 시무미는 제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자 저는 황급히 말을 멈췄습니다. 다행히 차 안이 어두워서 시무미가 제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얼굴은 귀까지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목까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몸조심해라고 말하고 급하게 차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더 이상 저를 볼 수 없을 때까지 시무미는 차를 몰고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VIP룸 문을 열자 희뿌연 담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코를 찌르는 술 냄새도 났습니다. 시무미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녀를 보자 모두 일어나서 환영했습니다. 우미야. 시무미는 방으로 들어가 메인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권은 술잔을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남자 품에서 벗어났네. 시무미는 그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옆에 있는 임서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언제 왔어? 임서완은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시무미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나른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시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임서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르겠어. 다음에 알아보려고. 말을 마친 임서완은 술잔을 비웠습니다. 세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집안끼리 사업도 같이 했기 때문에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서로에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했죠. 임서완은 예전에 유학을 갔었는데 제 형인 임원에게 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포기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술만 마시다가 그에게 다시 사귀자고 매달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새로운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차였습니다. 시무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물을 집어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유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 휴대폰을 열었어? 유건은 지금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휴대폰? 저는 내 휴대폰을 말하는 거야? 시무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유건은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보고 자신이 무슨 실수를 저질렀는지 애써 떠올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고 시무미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은 병원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그때 그녀의 휴대폰을 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젠장. 그때 메시지를 지웠었지? 그녀는 그 끔찍한 장면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지워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막 말하려던 찰나 시무미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녀가 여기서 복수하려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시무미는 유건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기억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건의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얼굴 인식 잠금 해제를 했어? 휴대폰을 얼굴 앞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열 수 있잖아. 우미야, 정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날 나는 참을 수 없었어. 그 남자가 당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다니? 참지 못하고 지워버렸던 거야? 시무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참을 수 없었어. 하지만 나는 구걸은 못해. 그래서 화시테크의 왕 사장에게 넘겨줬어. 유건은 갑자기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 땅이 없으면 아빠가 나 껍질을 벗겨버릴 거야. 시무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말을 마친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미있게 노세요. 오늘은 제 계좌로 달아놓으세요. 저는 이제 남편이 있거든요. 너희 같은 독신견들이랑은 달라요. 억양에는 약간의 우쭐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시무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재빨리 저의 모습을 찾아 헤맸습니다. 지금 그녀는 저를 품에 꽉 안고 싶었습니다. 다시는 떨어지지 않게요. 그녀는 재빨리 위층으로 올라가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 샤워를 끝냈습니다. 머리를 말리면서 침대에 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무미인 것을 보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시무미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저의 품에 안겨 저의 몸에서 나는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샤워를 마친 그녀가 나왔을 때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습니다.